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이지키의 건프로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도 여전히 달리고 있는 오늘,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쌈박하게 부자 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월천인 분들이 오늘은 지재권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이 많잖아요. 지재권, 특허권. 제가 오늘 송파경찰서에 다녀왔는데 작년도 그렇고 이번 연도 저에게 콘텐츠를 주기 위해 하늘이 돋고 있구나. 이번에 특허 소송권 관련해서 저희가 뭐 소송을 건 건지 누가 저한테 건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살피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저희가 법리상에서 지재권이 문제가 1도 없거든요. 저희가 근데 잘 모르기 때문에 특허 사냥꾼들 해가지고 합의금 준다고 얼마나 뜯기는 경우도 있어요. 지적재산권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식재산권, 예전에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이라고 얘기했죠. 지금은 통합돼서 지식재산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지재권이라고 줄여서 지재권이라고 하는 지식재산권은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합의금으로 토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환법, 전파법보다 이 지적재산권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전환법, 전파법은 저희가 어기면은 국가에다 돈을 내잖아요. 근데 이 지재권은 어기면 권리자한테 합의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뭐냐? 공무원들은 어차피 잡아내봤자 국가의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잡지 않아요. 단속기관이라든가 혹은 누가 신고를 했을 때 찾아다니는데 이 권리자들은 합의금을 다 제 돈이라고 생각해서 합의금 장사를 해요. 자기 돈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는지 엄청 찾으러 다니네요. 저희가 보양이라는 유명한 업체들이 있어요. 그 보양이라는 업체가 무조건 지재권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법리상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귀찮게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신고가 이렇게 들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무혐의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무시하셔도 되는데 보통 처음 당하신 분들은 그거에 되게 낭차하게 되고 당황하게 돼요. 지적재산권 4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간단한 개념을 설명하고 수입업자, 그리고 병행수입업자, 구매대행업자 입장에서 그리고 국내 독점 수입업자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특허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특허권은 기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공공학적 이자를 발명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그거를 특허를 할 수가 있죠. 뭐 비즈니스 모델, BM 특허라고 하는데 이 제품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거래하는 방법 이렇게 방식으로도 특허권을 낼 수가 있어요. 비즈니스 모델링 특허죠. 그래서 무형이다.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 모두가 특허권을 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서 실용신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기존에 특허를 낸 제품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조금만 변형했을 때 이걸 신용신안이라고 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용신안은 제품에 한해서만 유형의 제품에 한해서만 권리를 등록할 수가 있어요. 요점을 정리하면은 디자인권은 형태에 대한 권리를 등록하는 건데 제품의 외형 디자인, 말 그대로 그런 것에 대한 권리를 등록하거나 혹은 외형뿐만이 아니라 그 내부 부품이 달려있는 모양, 그리고 반도체가 어떻게 꽂혀 있는지 이런 것까지 도면으로 작성해서 내면 권리를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표권은 다 아시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브랜드예요. 근데 이 브랜드를 그냥 딱 브랜드 로고만 쓰는 게 아니라 크게 보면 저는 브랜드를 봤을 때 식별할 수 있는 색상이나 냄새 혹은 형태나 그 모든 것을 상표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이 이 아래에 보시면 업자들 그냥 브랜드 로고라고 보시면 편해요. 그리고 저작권, 지재권 이건 일상생활에도 우리가 블로그나 여러 방면에서 여기서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지재권 관련해서 뭐 이제 신경을 쓰는데 저희가 회사 마케팅 팀도 폰트를 잘못 써서 뭐 한번 합의금을 낸 적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자주 쓰는 폰트 그리고 상세 페이지 들어가는 사진 그리고 음악 정도를 보시면 돼요. 이게 저작권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각각 입장에서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특허에 관해서는 수입업자, 병행수입업자, 구매대행업자 모두가 신경 써야 되는데 어떤 제품을 수입해서 들어올 때 그 제품에 특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제품에 특허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하냐?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변리사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비용이 들죠? 변리사를 귀찮게 하는 주변에 변리사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수입하려는 제품이 국내에서 유사한 제품을 누가 팔고 있다 하면은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요. 그럼 특허받은 내용을 공지할 때 도록 돼 있거든요. 거기서 특허 번호를 확인 다음에 키프리스 들어가세요. 특허청 키프리스요. 그럼 특허 검색 사이트에 특허 번호를 쳐보시면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럼 이 제품이 나의 제품과 동일하냐 안 그러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방법은 국내에서 유사한 제품을 파는 게 없다. 그러면 키프리스 가서 자전거면 자전거, 의자면 의자면 쭉 쳐보신 다음에 살펴본 다음에 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수입하려는 제품이 정말 많은데 그거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비용과 시간이 너무 아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이미 팔고 있는 물건들은 특허를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특히나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소송을 낸 전기자전거 키트 같은 경우는 일반 자전거를 전기자전거로 바꿔주는 키트 같은 경우는 신기술이잖아요. 새로운 제품이에요. 그러면 이 특허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제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기존에 A라는 업체가 국내에서 중국 브랜드에 있는 전기자전거 키트를 수입해서 팔고 있어요. 저희는 그걸 알고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그 제품이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서 중국의 다른 브랜드 비슷한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A라는 업체에 가서 특허받은 것을 확인했고, 국내에 특허받은 사실이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국내에 특허를 신청을 했죠. 그래서 제품을 판매하기 진행하는데 갑자기 A라는 업체에서 저희 대리점한테 이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특허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이 제품을 판매하면 법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대리점들한테 허위 사실을 유포했어요. 제가 특허를 냈기 때문에 분명히 이 특허가 저희 특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대리점들은 잘 모르니까 당연히 겁을 먹고 우리 제품을 안 샀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전 세계적으로 받았다고 하는 이게 전문 용어로 속지주의라고 해서 아무리 유럽, 일본, 중국으로 받았어도 국내에서 특허를 안 받았으면 아주 효력이 없어요. 저는 국내 특허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다 어떤 특허나 하고 요청을 했더니 아니나 다르나 중국, 일본, 유럽에 대한 특허를 받았으면서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국내 특허도 안 받았으면서 이런 허위 사실 유포해도 되냐 그랬더니 자기는 몰랐대요. 이게 정말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소송을 건 거예요. 이 특허를 만약에 국내에 냈다고 하더라도 중국 브랜드에 냈을 때는 특허를 내지 않은 사람들은 권리를 이양받기 전까지는 이런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국 브랜드 본사도 아니고 그냥 수입하는 업체가 우리한테 그런 대리점들한테 그런 권리를 주장했다는 거는 이건 법적으로 법에 저촉되는 행위예요. 영업방해, 그리고 저희가 보통 특허권 침해, 두 번째는 뭐죠? 권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권도 마찬가지예요. 제품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정말 독특한 디자인이야. 그러면은 한번 찾아보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시중에 비슷한 제품이다 하시면은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게 모두 검색하고 찾아보고 이런 거를 솔직히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수입업자인데 이 상표권은 정말 중요해요. 내가 이제 중국에 어떤 제품들이 들어올 때 본인들의 공장에 상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한 95%가 문제가 없는데 간혹 가다가 누군가가 이 상표를 등록을 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 한문이다, 영어다, 한국일이다 다 등록이 가능해요. 이거 중국어니까 그냥 수입해도 되겠지 했다가 국내에 중국어로 상표권을 등록해 놨으면은 상표권 침해했다고 뭐 합의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한문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꼭 키프리스 검색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또 한 가지 알아둘 건 예를 들어서 천상천하라는 한자가 상표권이 등록이 됐어요. 근데 이 그 밑을 보면은 이 상표권이 적용되는 제품류들이 있어요. 장난감이면 장난감, 자전거면 자전거, 골프채면 골프채 이렇게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 제품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우리는 그냥 수입해서 천상천하라는 브랜드 우리가 상표권을 출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상표라도 적용되는 제품이 다르면은 다르게 출연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수입업자가 수입업자가 저작권에 저촉할 때는 이 밑에도 병행수입 구매대행업체도 다 마찬가지인데 제품을 홍보할 때도 폰트가 갈라지는데 우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제품 상세 정보를 쓰는데 폰트가 만약에 유료 폰트인데 돈을 안 내고 다운받아 썼다. 그럼 100% 걸리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디자인 업체한테 의뢰를 했어요. 상세 페이지를. 근데 그쪽에 디자인을 한 다음에 저희가 그 디자인 한 거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법무법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디자인을 저희 상세 페이지 폰트가 허가 없이 사용한 거기 때문에 소송을 할 건데 합의금을 내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전체 폰트를 구매해라. 한 200만 원, 400만 원 해요. 저희가 그렇게 연락이 받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내가 왜 이 폰트에 대해서 확인을 안 했지 하면서 소송을 건다거나 합의금을 그냥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저작권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지 않거든요. 저희 지재권 그냥 의뢰를 했고 그 결과물을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무시를 하셔도 돼요. 저희가 법에 대해서 법리상을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그 중국에서 특허 보유돼 있다고는 국내 특허가 안 돼 있다고 해서 대리점에서 문제가 생긴 거는 엄밀히 네 가지 법률 위반이에요. 영업 침해, 그리고 특허권 침해, 그리고 세 번째 공정경제법 위반, 그리고 네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업방해 그 네 가지 특허의 법률 위반인데 여러분들이 사이트에서 해외 구매 대행 지재권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 법리상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버티셔도 돼요. 그러니까 법은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잘 모르면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괜히 합의금 주는 경우도 생겨요. 실제로 재판 판사가 빵빵빵 터트리기 전까지는 경찰서나 검사 뭐 이제 검사는 약간 틀리겠지만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법리상 봤을 때 내가 문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명확하게 알고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법리상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은 거꾸로 저희 침해했다는 그런 부분에서 형사법도 마찬가지예요. 내 권리를 침해했다. 무죄 추정 원칙 있죠. 그런 거를 나중에 문제 삼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법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독점해서 팔게 되면은 가격을 높게 측정해서 팔아도 아무것도 제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행 수입 대응을 하면서 경쟁자들끼리 가격 경쟁을 해서 가격이 낮춰진다. 근데 이거는 제 입장인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정말 어렵게 브랜드 총판을 따오고 모든 비용을 다 들어서 지금 특허를 내고 하는데 병행 수입 업자들은 그냥 들어와서 판단 그러면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국가의 정책이니까 저희도 제가 구매 대행에서 지금 관심이 많다고 하잖아요. 국가에서 권장하는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돈을 벌려면은 그래서 저는 병행 수입 구매 대행에서 엄청 관심이 많고 앞으로 그쪽에서 콘텐츠 방향을 갖고 저희가 계속 방송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특허권 다 통용된다고 했죠. 디자인권 다 통용된다고 했죠. 중요한 거는 이제 상표권인데 정부에서 구매 대행을 권장한다고 했잖아요. 웬만한 브랜드의 상표는 다 병행 수입 구매 대행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지금 정부가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병행 수입 구매 대행할 때 이 브랜드가 병행 수입 구매 대행이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실제로 나이키, 아디다스 뭐 골프용품 그런 거 이미 알려진 브랜드는 유통 안 하는 게 좋으시고요. 그럼 어떻게 확인하냐? 제가 이따 영상 끝날 때쯤 어떻게 하는지 떠먹여 드릴게요. 이제 드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우선 관세청 사이트 들어가서 브랜드를 쳐보시면은 그 브랜드가 병행 수입 가능 브랜드인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키프리스 들어가서 브랜드 이름을 쳐서 거기에 번호를 친 다음에 특허로에 들어가서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 아니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법 제가 떠먹여 드릴 테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거기서 이 브랜드를 병행 수입이나 구매 대행하면서 되겠구나 확인을 하신 다음에 수입을 하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제품을 OEM 방식으로 들어오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OEM이란 뭐냐면은 내가 돈을 좀 가지고 있는 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그대로 공장에 따와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줘라. 대량 생산을 할 테니까 2, 3만 원 납기당 해가지고 해줘라. 그런 거 OEM이라고. 나라는 프로라는 브랜드를 거기다 입히는 게 OEM이에요. 중국의 OEM 방식으로 해서 제품이 들어온 거는 그건 병행 수입을 못해요.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이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작권도 똑같죠. 우리가 상세 페이지 만들 때 폰트, 사진, 음악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국내 독점 수입업자다. 어떤 브랜드의 총판이에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병행 수입업자가 병행 수입 제품이라고 정품이라고 제 물건을 팔고 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이 브랜드가 진짜냐 가짜냐 진퉁이냐 짝퉁이냐 꼭 검색해야 돼요. 병행 수입하는데 진정 수입을 병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품 내 정품인지 완벽하게 품질을 확인한 거지. 근데 병행 수입하는 업체가 품질이 떨어진다 혹은 짝퉁이다 짝퉁을 팔고 있다 그러면 제가 제재를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지 않고는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그게 정품이라면은 저희가 브랜드는 예를 들어서 저 건프로는 이지큐, 건프로, 뭐 얼천수꿀인데 우리 브랜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폄하하거나 아니기 때문에 그냥 홍보하게로 내드려요. 그리고 뭐 건프로라는 걸 포장지를 로고를 들여서 그냥 똑같이 판단 쳐볼게요. 업그레이드해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브랜드의 이미지 훼손시킨 게 아니라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거 그냥 다 놔둬야 돼.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힘들게 해외 유명 브랜드를 갖고 왔는데 이게 병행 수입 업자한테 들어와서 그냥 판매하면 에이스가 중요한데 제품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병행 수입은 에이스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정품인지 저희도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액세서리 같은 경우 솔직히 에이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그거 들어와서 팔면 막을 수 없어요. 진짜. 병행 수입 구매 대행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 정말 방법이 없느냐? 이 병행 수입과 구매 대행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만약에 해외 브랜드예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해외 지금 등록은 돼 있는데 국내의 브랜드가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럴 경우에는 편법이 정말 딱 하나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불법 편법 중간인데 이거는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은 변리사분들이나 지금 엄청난 파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고 세미나에 한번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혹시나 정말 지금 어떤 브랜드를 가져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국내 상황에 특허가 안 돼 있다. 그런데 나는 이 제품을 병행 수입 구매 대행으로 막고 싶다.
그런데 상황이 진짜 처해 있는 분들한테는 저한테 세미나 링크나 연락처에 문자나 카톡을 넣어주세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걸 얘기해서 정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못 드려요. 여기까지 우리가 제품을 판매할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 정도면 거의 다 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포인트들은 다 말씀드렸다시피 잘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게 제품을 팔아서 번 돈 우리 권리자들한테 합의금을 안 뺏기도록 잘 숙지를 하시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법리상 문제가 없다. 이 특허에 대한 거는 법 상표권 내지 혼자서는 할 수는 있어요. 저도 회사에서 제가 혼자서도 이렇게 별리서 안 통하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는 건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이디어가 있다 혹은 자기 상표에 나중에 쓰고 싶은데 먼저 등록을 하고 싶다 하면 등록해 놓으시면 좋아요. 서적 같은 경우 특허로 돈 벌기가 이런 것도 많잖아요. 지금 이거 국내 특허가 먼저 내놓고 상표권을 먼저 내놔서 그거에 대한 전용 뭐 실사권자라고 하는데 브랜드는 내가 냈는데 전용 실사권자라고 이제 권리를 줄 수가 있어요. 그때 돈 받고 파는 거죠. 그런 거를 돈을 버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관심을 갖고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본격 떠먹어 드리는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보는 거는 병행 수입 제품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관세청에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관세청에는 유니패스라고 들어가셔야 돼요. 유니패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보 조회, 그리고 통관 정보, 그리고 수입이죠. 유니패스, 사이트 유니패스요. 여기 딱 나와 있죠. 상표권 세관 신고 정보 누릅니다. 뭘로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나이키로 해보겠습니다. 나이키 운동화, 나이키 신발, 나이키 바로 뜨죠. 권리자는 나이키. 이노베이트시다. 외국인이죠. 유효기간은 2019년 12월 23일, 31일. 타이밍을 잘 노려서 내가 나이키 상표를 등록한다고 말이 안 돼요. 전 세계적인 상표는 그 본사가 우선권을 가지게 돼 있어요. 나이키 들어갑니다. 그럼 그 많은 유의류의 화장품, 뭐 스킨 로션, 뭐 수영복 쭉 있잖아요. 내려가 보세요. 병행 수입 가능 여부, 그게 가능하냐? 가능 여부는 국내 상표권자의 외국 상표권자의 관계를 동일한다. 동일인 계열사의 수입 대리점을 관계하기 때문에 여기 세 군데가 표시되면 병행 수입이 가능한다. 관계 없으면은 이 밑에 직접 제조사 관계 없으면은 직접 제조돼 있다. 그러면은 병행 수입이 불가능하다고 뜰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없을 때는 해외 OEM 방식으로 제조다. 그럼 불가능할 거 뜰 거예요. 오케이, 들어갑니다. 이제 알겠어요. 유니패스에 찾는 방법. 그 다음에 키프레스 들어가서 찾는 방법. 여기서는 관세청에 들어가요. 관세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세 행정 안내 들어가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들어갑니다. 병행수입 제도와 병행수입 제도. 여기 병행수입이라는지 뭔지 짝짝짝 나와요. 병행수입이 가능한 경우, 병행수입이 불가능한 경우 짝짝짝 나와요. 뭐 쭉 보면 이북 보기, 여기서 병행수입의 개념, 병행수입이 가능 요건 다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고 여기 있네요. 관세청 홈페이지 유니패스 들어서 조회되지 않는 상표의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병행수입이 가능하다 여부 판단. 유니패스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없으면은 모든 제품들 다 가져오세요. 특허 정보 내 키프리스 들어가서 상표권 조회 후 국내 상표권자 상표권 등록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특허로 해서 상표 등록 여부를 온라인으로 밝은 공인인증서를 로그인해요. 받은 후 전용 사용권자 설정 여부 확인. 전용 사용권자 설정 여부는 뭐냐면은 특허 낸 사람이 있고 특허를 자기가 그냥 쓰면 되는데 제3자한테 내가 사용해 하면서 사용권자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설정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표권자 및 전용 사용권자의 수입, 제조 여부 확인 전용. 사용권자의 국내에서 직접 제조만 하거나 혹은 수입 원자에서 수입해서 조립을 해서 판매자의 병행 수입을 할 수가 없어요. 구 위와 같은 확인된 권리관계 등을 병행 수입 가능 요건 규정과 비교해서 병행 수입 가능 여부 판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지식재산권,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이게 끝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큰 산을 하나 넘었어요. 물리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세금 관련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저를 한번 잘 따라와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해볼게요. 병행 수입도 해보고 뭐 구매 대행도 해보고 뭐 한번 해보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한번 해본 것과 안 해본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혹시나 직장을 잘렸을 때 할 줄 아니까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이건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 잘릴지 모르는 직장, 저희가 불안한 직장 준비하셔야 돼요. 저희가 잠자는 시간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스마트스토어 유튜버 채널 미래를 위해서 꼭 준비하시고요. 저희가 잠자는 시간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노후에 저희가 노후 자금을 한 달에 500만 원 혹은 1000만 원, 그러기 위해서는 통장에 30억이 있어야 돼요. 혹은 1000만 원이 60억. 근데 저희가 근로시간 길어봤자 30년이죠. 1년에 연봉 1억 원씩 받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일까요? 직장인들의 3%예요. 그 3%도 연봉 1억씩 받잖아요. 1년에 1억씩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일까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낮에는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잠자는 시간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사업 시스템을 꼭 마련하셔야 돼요. 제가 똑똑하신 분들을 봤어요. 직장 생활을 빤히 하고 있어요. 분명히 대기업 다니실 것 같아요. 굉장히 영특하시더라고요. 저녁에 쇼핑몰이랑 유튜브를 또 하세요. 와, 광철 체력이구나. 근데 그분들이 당장은 힘들어도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 일이 재밌어져요. 희한하게 변태 성향이 되죠. 그리고 그 사람 인생이 당장은 모르더라도 3년, 5년, 10년 후에는 엄청난 극단적인 차이가 벌어져요. 여러분들 꼭 준비하시고 잠자는 시간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무료 시스템, 무료 세미나 항상 요청되어 있으니까 오픈해주세요. 이상 마치러 가고요. 제가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과 함께 월천만원 당연히 버는 사람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